키워드로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경제픽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기에 나 어떻게 해야 그대 다다를 수 있는지 그댄 아나요 내 고독의 의미를 그대에게 닿지 못하는 오랜 날들을. 네, 신용대출이 많이 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사흘간 네. 신용대출 증가액이 5천억 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예.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이니까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이달 들어서 고강도 대출 옥죄기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4,713억 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신용대출 증가액이 8,49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넘는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은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금액을 훨씬 초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대출을 이렇게 옥죄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1,800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지난달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9조 원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제 전세대출을 옥죄니까 이제 신용대출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은행들은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금융 당국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신용대출이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대출도 옥죄는 대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데가 KB국민은행인데요. 지난 3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줄였습니다. 네. 신규 대출에 한해서인데요. 이제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도 만기가 있습니다. 10년인데요. 만기가 지나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턱이 낮은 이제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대출까지 이제 문턱을 높이게 되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번 달부터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은행에서 제2금융권 또 말씀드린 데처럼 이제 같은 은행권 내에서도 신용대출 문턱이 좀 낮은 데로 이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금융당국은 이런 실수요자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은행권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출 절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데요. 오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유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이 하나 있으면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이거는 정말 뭐 실수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좀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당부는 했지만 그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또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대출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